잠깐만요. 이게 조금 잘 안 들려서 잠깐만요. 좀만 키울게요. 소리 좀. 아, 잘 들리네. 캠 그거 뭐예요? 뭐 움직이네. 아, 반가워요, 반가워. 저는 동아세상 에듀코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후 코치고요. 주로 중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여드름을 짜가지고 흉이 져버렸는데 아무튼 반갑고 이제 한지인 학생 이제 어머님이랑도 통화를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했나? 토요일 했어요. 토요일 날 했는데 이제 한지인 학생이 이제 진로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지인 학생이 일단 오늘 할 거는 내가 수업을 테스트 수업이라고 해서 시범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진로 고민에 대한 상담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짧게라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보통 한 45분에 끝나요. 테스트 수업이. 그러면은 그러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그 제가 이제 아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약간 유쾌하고 약간 재밌는 선생님을 약간 좋아한다고 하던데 근데 제가 사실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미없는데 잘해볼게요. 제 옛날에 유튜브도 하고 그랬거든요. 최근에도 하다가 그 본업 집중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안 했는데 아 그리고 이제 매번 수업마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인 학생 얼굴은 안 나오고 내 얼굴이랑 내 강의 화면만 나오는 걸 계속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보내줄 거예요. 한지인 학생 카톡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 봅시다. 우선 한지인 학생 듣기로는 고2 문과 수학이고 주 2회 1시간 반씩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조금 공부를 늦게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죠, 맞죠. 어떤 운동 했어요? 배드민턴 선수. 어? 진짜요? 저 배드민턴 진짜 좋아하는데. 저 레슨도 받고 그랬어요. 오, 배드민턴 선수구나. 네. 대박이다. 진짜 잘하겠네, 그러면. 일단, 알겠어요. 배드민턴 선수 운동하다가 이제 지금 쉬고 있는 상태? 네. 진로에 대해서 뭔가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어떤 진로를 갖고 있길래 그래요? 어,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음, 그냥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음, 경찰 쪽을 생각했는데, 음. 요즘은, 근데 같은 초등학교 경찰, 소방, 군, 그런 거. 경찰, 소방관, 군인? 네.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막 조금 많이 앉아서 지루하게 하는 것보다는 음, 좀 움직이면서 하는 게 좀 더 좋아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저는 재미가 없고요, 일단. 재미가 없는데, 일단 잘 해볼게요. 그래도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게. 이거 어머님도 진학에 대한 초점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대학 진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2 들어오고 나서 이제 운동을 언제 그만뒀어요? 중학교 1년, 1학년쯤. 중학교 1, 네, 2학년쯤에? 네. 아, 그럼 조금 되긴 했네. 아, 저는 완전 최근에 그만둔 줄 알았어요. 음, 그러구나. 그러면 지금 고2 문과 수학이면 확통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적 말고 확통? 네. 음, 지금 어때요? 진도는 따라갈 만해요? 학교 수업? 아니요. 힘들어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음, 학원 조금 다니면서 음, 하면은 다 됐는데, 따라가서 했는데 음, 고등학교 때 완전 못해가지고 음, 그때까지 조금 1학년 때 하다가 다 음, 못했어요. 그럼 약간 좀 중학교 것도 약간 빈틈이 있을 거고 조금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좀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되죠, 뭐. 하면 돼. 그리고 지금, 그럼 고2 문과 수학 중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학 중에 고등 수학 1,
2, 수학 1, 2, 확통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중에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 다 힘드나 아니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음, 이게 왜 좋냐고 했냐면, 네. 그러니까 수학을 혹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뭐 외워서 푸는 느낌이에요? 약간 아니면? 사실 개념을 조금 외우고 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막 음, 감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뭐 하는 걸 안 좋아해서? 네, 막 좀, 개념 같은 걸 알면은 다 음, 푸는데, 음, 음, 음. 더 생각해서 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구나. 그렇지. 음, 근데 개념을 알면 풀기 쉽죠, 당연히. 그죠? 풀기 쉬운데, 네. 이해가 기반이 돼야지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고 머리에 이제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보니까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긴 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장 좋아했고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면 저는 일단 외우는 걸 진짜 못해요. 음, 외우는 걸 진짜 못하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쌤이 티거든요. CT, 아, 그래요? 좋네, 좋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튀면 더 오히려 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끊어가면서 이거를 마치고 저걸 마치고 계속 마치다 보면 어찌됐건 나중에 답이 나오는 게 전 수학이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 잘했는데 선생님은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일단 32살 94년생이고 박지후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화학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그랬는데 선생님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이제 우리 지인 학생이 조금 말 편하게 해도 돼요. 지인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지인이가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조금 그냥 앉아 있는 직업이 아니니까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뭔가 조금 더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그 직업에 대해서 진짜 완전 막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이유로 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일할 것 같진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사실 그런 직업들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고 몸을 쓰는 직업들도 많고 진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직업도 있고 되게 직업은 다양한데 선생님은 일단 중고등학교 때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하고 잘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공을 화학공학부로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충분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접근을 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대학 다니기가. 전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원래 음,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내가 진짜 고민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서 여기 써져 있기도 한데 다양한 직업이라고 써져 있어요. 전 진짜 다양한 직업을 많이 가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치라는 직업으로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지만 예전에는 헬스 트레이너도 일을 해보고 게임 개발자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 공부도 계속 해가지고 게임 개발자도 해보고 이제 헬스 트레이너 관련해서 사업도 해보고 영업사원이라 해가지고 이제 화학공학부 졸업을 했으니까 윤활유 기술 영업을 하고 또 뭐 핸드폰도 팔아보고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팔아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유튜버 이제 게임도 하고 소통도 하고 먹방도 하고 진짜 케밥에서 그 밥 먹는 게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그렇게 살다가 학원에서 잠깐 일했었어요. 학원에서 잠깐 일하다가 이제 지금 동아시아 에듀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학 관련해 가지고 학원 과외 같은 거 다 합치면은 지금 한 2년 1, 2년 정도 경력이 되고 선생님이 사실 경력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저는 수학을 잘하는 법을 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왜냐면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되게 하위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초반에 되게 하위권이었는데 좀 약간 공부하는 습관 같은 것도 많이 바꿔지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수학을 좋아해야 잘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수학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고민을 하지만 본인이 되게 고민하고 고민해서 정답을 맞추는 과정, 정답이 틀리더라도 고민해가지고 그 답을 풀이 과정을 알게 됐을 때 그 깨달음, 그 과정이 반복돼서 자기가 직접 풀어봤을 때, 맞았을 때, 그게 반복이 되면 전 수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필요하진 않아요. 음? 싫어하진 수업이 않고, 네, 필요하진 않는데 뭔가 풀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좀 맞히는 과정이 좀 반복되고 수학을,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해서 풀었는데 맞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은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더 좋아하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공부하다 보니까 더 잘 맞으니까 또 더 좋아하게 되고 이 연쇄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학을 지금 뭐 싫어하진 않더라도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일단 초반에는 약간 그러니까 내가 지인 학생을 잘 모르니까 지인이를 잘 모르니까 뭔가 숙제 같은 것도 양을 조금 조절을 계속 할 거예요. 첫날에 일단 첫날은 무조건 숙제를 내지 말자가 원칙이거든요. 첫날에는 첫날부터 하면은 힘 빠지니까 저는 항상 전 스타일이 맨날 처음엔 너무 힘을 쓰다가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어, 보니까 항상 조금 멀리 보고 그러니까 멀리 보라는 것도 지인이가 이제 좀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수학을 가르치지만 사실 저는 지인이가 그냥 진짜 공부를 하는 만큼 잘 해가지고 수학뿐만 아니라 잘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대학을 진학할 거라면 이제 좀 더 이제 고등학교랑은 다르게 깊게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많이 느끼는 거지만 대학 전공 따라서 꼭 직업을 정해지진 않거든요. 심지어 뭐 의대를 가도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좀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양한 경험들은 쉽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저는 너무 좀 지겨운 말일 수도 있는데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책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무슨 책 읽었어요, 최근에? 최근에 뭐지? 그 경찰 관련된 거 책 하나 읽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내가 딱히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이제 경찰,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한 건가 보구나, 그러면은. 네, 경찰은 좀 음,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경찰대를 목표로 공부해보면 어때요? 어, 뭔가 중학교 때는 음,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자신감이 많이 뭐 떨어졌어요? 네, 음, 현실을 깨달았고 현실을 깨달았다고요? 뭐 네. 지금 시간이 있지. 조금 근데 고2여서 조금 시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경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국대가 유명한 과가 있지 않나요? 경찰행정학과인가? 그거를 한국 그렇죠. 대학교도 아직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체력이 진짜 좋단 말이에요. 공부도 진짜 체력전이거든요. 지인이가 운동을 한 경험이 있고 운동을 또 선수로 운동을 한 거면 진짜 운동도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럼 체력이 진짜 좋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배드민턴이면 더 체력 좋지. 힘도 많이 쓰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잠줄이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건 맞으니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면 공부를 잘하는 거는 언제나 이득이 되니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당장은 또 경찰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대학 진학하고 또 이제 성인이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성세대 그러니까 내 형제 아버지 뻘들은 항상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어느 곳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니는 거죠 그 일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시기가 약간 그거의 과도기인 것 같아요. 내 친구들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누구는 되게 평생 직장에서 일을 하고 누구는 계속 직업을 바꾸고
근데 저는 좀 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돼 있어서 계속 더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코치를 하고 있지만 또 이 일을 평생 할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해요. 이거 나는 이 일을 저 되게 좋아하고 되게 적성에 맞고 하는데 또 상황이 되고 기회가 생기면은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지인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 경찰이 끌려서 이제 경찰에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좋은데 뭔가 좀 더 다양한 책을 읽어보면은 좀 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관 같은 데 자주 가요? 서점이나? 서점은 집에 많이 없어가지고 음, 도서관 가는 것 도서관? 같아요. 어, 아, 확실히 이게 다르네, 달라. 운동한 사람이라 달라. 이게 난 항상 이제 학생들 처음 만날 때 도서관이나 서점을 꼭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도서관 가는 거에 습관이 된 사람이면은 세상에 되게 다양한 세상이 있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책들을 보더라도 그냥 꽂혀 있는 것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좀 다양한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경찰을 목표로 하고 이제 뭐 공부하는 건 좋죠. 좋은데 아무래도 나는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과학자나 이제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살았는데 실상 직접 대학을 들어오고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고 그리고 뭔가 내가 너무 고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하고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전공을 선택한 게 후회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혹여나 이제 지인 학생이 이제 혹여나 이제 그냥 좀 움직이는 직업이고 앉아있기만 하는 직업은 아니니까 라는 이유만이라면 조금 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번 수업 때마다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면은 나도 좀 배우고 나도 좀 공부해서 또 알려줄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약간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단 아까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운동을 그만뒀는데 사실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 학원을 다니면서 하면 사실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중학교 수학은 솔직히 말해서 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쉬운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갑작스럽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난이도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부딪혔겠죠. 혼자도 해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막 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만난 거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이 막 나를 만나면은 무조건 성적이 올라 이런 무책임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건데 나는 그냥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아줄 수 있죠. 내가 그래도 수학에 자신이 있었고 좋아했고 잘하는 방법을 하위권에서 수학은 극상위권이었거든요. 그렇게 올라와 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되게 되게 좋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인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니까 살짝만 한번 봐볼까요? 살짝만? 고등학교 1학년 거 살짝 봐볼까요? 근데 좋아요, 좋아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 저도 기억 안 나요. 기억나긴 하는데. 일단은 개념 원리로 보통 주어 수업을 진행을 하긴 해서 개념 원리로 할 거고. 이렇게 이 책으로 할 건데 지금 중학교 거부터 봐볼까? 근데 그건 있어요. 지인 학생이 이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붙였으니까 과외쌤이 붙었으니까 빨리 성적이 오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한번 해봐요. 지금 당장의 시험 성적에 좀 집중을 하면서 약간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진짜 기초부터 완전 단단하게 해가지고 쭉쭉쭉 밀고 가는 게 좋은지. 근데 저는 후자가 더 좋아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참 후자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수업하고 이제 숙제를 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이 이제 막 고등학교 2학년 거 수업하면서 뭐 고등 수학도 공부도 스스로 해보고 물론 또 금방 하겠지만 또 수학 원투도 혼자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냥 카톡으로 물어봐요. 쌤 이거 모르겠어요. 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물어봐도 돼요. 새벽에만 안 보내면 돼요. 새벽에만. 자니까 잘 시간만 피해가지고 보내면은 수업 중 아닐 때면은 제가 딱 보고 답장도 할 수 있고 그러려고 사실 이제 개인 수업을 하는 거니까 본인한테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 나머지 정리 이쪽 부분 좀 잘 이해했어요. 인수분해랑 복소수. 네. 나머지 정리 쪽은 잘 이해했어요. 거의 1학기 완전 중간고사 음, 그때까지는 음, 잘 받았어요. 저는. 그 그러구나. 2학기 때부터 하원 제한도 완전 넣어가지고 음, 거의 저는 화가. 그랬구나. 중간고사 하면은 잠깐만요. 한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했으려나? 근데 그죠? 여기까지는 잘 봤고 거기까지는 70한번까지는 70 받았던 것 같아요. 70 후반까지. 중학교 때는 점수가 어느 정도 였어요? 중학교 때는 못해도 80? 못해도 80?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면은 하나만 봐봅시다. 좀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점검차 조금 기억을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고요. 나머지 정리를 중요해요.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전 좀 짚고 가고 싶었는데 잘 봤다고 하니까 한번 자신감을 꺾어 보겠습니다. 한번 잠깐만요. 근데 막 이거 틀렸다고 막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계속 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2학년 거 공부하다 1학년 거 보면은 기억도 안 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틀리고 막 맞추는 거 맞추면 좋아하는 건데 틀렸다고 막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한번 높여볼까? 난이도를? 잠깐만요. 어, 한번 이 60번 한번 풀어볼래요? 60번? 살짝 흘려가지고 아, 잘 안 보여요? 좀 키워줄게요. 키워줄게. 이러면 좀 나을 거예요. 이러면 좀 괜찮죠? 네. 저도 한번 옆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막혀요, 지금? 음, FX하고 뭐라 해야 되지? 음, 어,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6 그런 다음에 그 QX 음, 음, 나와서 아, QX 하고 나서 나머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2차식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컸을 때가 나머지가 1차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를 AX 플러스 B로 두는 게 맞죠. 어디가 막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디를 모르겠어요, 어디를. 어디에서 막혔어요, 지금. 도와줄게요, 도와줄게. 이거 신경 쓰고 음, 마음을 음, 어떻게 모르겠어요. 음. 일단,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아유, 잠깐만요. 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를 인수분해 했어요. 네, 했죠.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는 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지금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그럼 좀 이따가 이거 하고 나머지 정리 조금 정리를 하고 몇 차수라는 개념을 조금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차수라는 얘기를 다시 해보고 일단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6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거는 예를 들어 fx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원래 qx로 쓰는데 조금 구분하려고 음, Q1로 쓰죠. Q1 X 플러스 이게 지금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1차식이잖아. 1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뭐로 쓸까? K로 쓰죠. K로 쓰고 또 fx를 x 마이너스 6 Q2x 플러스 OPK KQ P 이렇게 두죠. fx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항으로 나올 테고 나머지가 그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3차식으로 만약에 나눠요. 3차식 아니면 좀만 더 얘기해서 2차식으로 식을 나누면은 나머지가 가장 크면 몇 차식일 것 같아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일단 그렇죠. 1차식. 맞아요, 맞아요.
왜 1차식이냐면 만약에 나머지가 예를 들어 2차식이 섞여 있다면 2차식에서 몫으로 한번 나눠지겠죠. 이게 나누기를 한다는 거는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2차식으로 나누면은 1차식이 나머지가 될 테고 가장 컸을 때 상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3차식으로 나누면은 가장 큰 나머지는 2차식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지인 학생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로 나눴을 때 이때 우리가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걸 인수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앞에서 나온 나머지 관련해서 나온 게 똑같다. 근데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조금만 글씨를 잘 써볼게요. 잘 못 쓰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거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ax 플러스 b라는 게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이걸 써놨잖아요.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냐? 나머지 정리라는 게 나누었을 때의 수를 0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 차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누는 차수보다 낮은 차수를 조금 더 쉽게 구하는 거죠. 조금 말이 어려운데 지금 이게 fx가 x 플러스 2로도 나눴고 x 마이너스 6으로도 나눴어요. 이게 0이 되는 수를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몫을 지우고 싶으니까 0의 어떤 수를 곱해도 0이니까. 그러니까 이 x 플러스 2를 지우려면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야겠죠? 마이너스 2.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아이패드가 두 번 누른다고 안 지워져서 그게 좀 불편한데 아무튼 K. 근데 이게 6이라고 했잖아요. 6. 나머지 각각 6 마이너스 11 했잖아요. 그러니까 쓸게요. 6. 또 F F 아, 음, 잘 안 써지네. 계속 앱을 바꿔보고 있거든요. 굿노트도 쓰다가 그랬었는데 F6 F6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거랑 F-2가 6인 거랑 F6이 마이너스 10인 것까지는 알겠죠? 그쵸 그쵸.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다 왔어요 다 왔어. 미지수가 두 개인데 A랑 B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쵸?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있으면은 모든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여기서 우리가 F6이 마이너스 10인 걸 구했고 F-2가 6인 걸 구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fx에서 음, 응? 잘 안 들려가지고 그쵸. x에 뭘 대입할까요? 그리고 그쵸.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6도 넣어보자고요. 그럼 마이너스 2 한번 먼저 넣어볼까요? 지금 이 fx에다 넣는 거예요. 우리 네모친 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그냥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0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니까 0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마이너스 8 q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이거 사실 앞에 0이 있으니까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f에 6도 넣어보면 6 넣으면은 8 6 넣으면 0 x에 6 넣으면 q6 여기다가 6 넣으면 6a 플러스 b잖아요. 근데 또 여기 0이 있으니까 지워지고 그러면 이 6a 플러스 b 아까 f-2랑 f6을 구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구했잖아요. 여기서 밑에서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6이겠네요. 그쵸? 잘 안 된다. 잘 안 써지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6이고, 제가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하면은 구할 수 있겠죠, a, b. 네. 그쵸? 그것까지는 제가 그냥 할게요.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뺍시다. 깔끔하게. 빼면은 위에서 아래 빼면은 마이너스 8a가 16이잖아요. 네. 이거 굿노트에서 해야겠다. 너무 안 써지네. 마이너스 8a는 16이고 a는 마이너스 2고 a에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12 b는 2네요. 그쵸?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 나머지가 아까 우리가 ax 플러스 b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a, b를 각각 넣으면 답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쵸?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뭔가 그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차수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차수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차수가 잘못 생각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을 텐데. 처음에 나오거든요. 여기 얘 보여요? 얘? 이거 보여요? 네. 지금 우리 이 다항식과 다항식과 방정식의 차이를 알아요? 개수 비교? 개수. 개수가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개수는 문자 앞에 있는 수를 개수라고 하고 다항식은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등호가 없는 거예요. 등호가 없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항식이랑 단항식이 있고 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항이라는 거는 이 여기 부호를 기준으로 나눠진 하나하나를 우리가 항이라고 그러고 이걸 다 항이라고 그러고 이 각각의 항이 하나일 때 다항식이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일 때 다항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너 알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 다항식이 이 는이 없을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3x 제곱 더하기 보이지도 않네. 여기 지금 다항식이 등호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일단 아니고 다항식인 거죠. 방정식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은 는이 붙어 있는 건 등식이라고 하는데 등식을 푸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등호가 있는 걸로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다항식과 단항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1차 방정식의 풀이. 1차 방정식의 풀이. 여기서 1차 할 때 이 1차가 뭔지 알아요? 왜 1차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응? 맞아요. 차가 하나 맞아요. 차가 하나 맞아요. 차수가 하나라는 거예요. 차수가. 그럼 차수가 뭘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만 지울게요. 보면은 이 다항식에 대해서 OXY에서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보면
OXY에서 X의 개수는 OY다. 아까 개수는 문자 앞에 있는 수죠. 수든 문자든. 그러니까 OXY에서 지금 여기서 X의 개수는 OY라고 했잖아요. 그 X에 대해서는 OY가 개수인 거죠. Y가 문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X에 대한 3차식이고, 그럼 3차식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다항식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가 X에 대해서는 이거네요. 3X 세제곱. 차수가 뭐냐면 이 문자에 해당하는 지수의 수만큼을 차수라고 그래요. 밑과 지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X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다항식은 우리가 봤을 때 X와 Y가 이렇게 잘 짬뽕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럼 X, Y에 대해서는 왜 4차식이냐? 차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식에 대해서 다항식이든 방정식이든 어떠한 식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항식은 4차 다항식인 거죠. 정확하게는. 왜 4차 다항식이냐? x의 차수는 3 아닌가? 근데 여기는 x제곱 y제곱이네. 근데 y 4제곱이 있으니까 4차 다항식은 맞겠구나. 그럼 이 x제곱 y제곱은 4차식일까요? 아니면 2차식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미쳐서. 2차식?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이 x제곱 y제곱이 만약에 x에 대해서 아니 또는 y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나눴으면은 2차식인 게 맞아요. 근데 내가 x, y에 대하여 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까. 여기서도 x, y에 대한 4차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x제곱, y제곱은 각각을 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니까 x제곱도 y제곱도 포함해서 그럼 이 하면 4차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y제곱은 4차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조그맣게 나와 있긴 해요. x제곱, y제곱은 xy에 대한 4차항이다. 라는 개념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좀 또 다항, 다항, 방정식 이 기본적인 걸 알고 차수를 알게 되면은 이게 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지, 왜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지, 왜 3차 부등식, 왜 3차 방정식, 왜 이렇게 부르는지를 좀 더 접근하기 쉽고 나중에 또 함수 얘기가 나오면은 3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부르는지를 알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좀 이해됐어요? 좀 너무 어려웠나?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좀 느낌이 왔는데 우선 사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좀 내가 이제 지인 학생 어머니라면은 사람을 붙였으니까 바로 성적이 오르면 좋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개념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계속 밀고 가야지 이제 나중에 진도도 따라잡고 진도도 넘어서 더 설행도 가고 그게 가능한데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진도에 따라서 계속 하다 보면은 앞에 구멍이 많으니까 계속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지인 학생이 이번에 나랑 수업을 하게 되면은 중학교 때 거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책은 안 사도 돼요. 책은 안 사도 되고 내가 어차피 강의 영상을 보내주니까 저는 교재는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중학교 개념을. 그걸 잡고 고등학교 걸 바로 올라와서 제가 우리가 일주일에 2번 보니까 한 2주 안에는 중학교 거를 뗀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조금 너무 무리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꼭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이 끝나고 맞춰서라도 꼭 복습을 하시고 내가 보내주는 동영상으로 복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계획은 잘 짜요. 제이예요. 어, 훌륭한데. 그러면은 저는 원래 제이였는데 P가 됐거든요. 어쩌다가 그래가지고 요새 좀 즉흥적으로 계속 막 뭘 하고 있어가지고 좀 계속 바뀌더라고요. 뭐 아무튼
일단 지인 학생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알겠고, 이 부분들은 사실 내가 얘기했던 다항식, 단항식, 항, 차수 이 부분 다 중학교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짚고 넘어갔으니까 다음에 보면 또 더 생각이 날 텐데 내가 계속 이제 노출을 시킬 거예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뭐 소수가 뭐냐, 소인수가 뭐냐, 인수가 뭐냐. 여기서도 이 뒤에서도 나오죠. 인수분해를 하고 하잖아요. 인수가 뭔지를 모르면은 이게 그냥 외우게 돼 버려요. 개념을. 물론 이제 개념을 외우고 하면은 풀긴 쉽죠. 근데 이제 이해를 하고 외워지는 거랑, 그러니까 외워지는 거랑 외우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는 진짜 이게 오래 가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알게 된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기를 쓰고 외워버리면 이건 휘발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라가 버려요. 날라가 버려. 그러니까 뭔가 수학을 접근할 때 외우지 말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지금 공부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수학에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수학을 좀 편하게 풀 수 있고, 너무 수학 공부를 안 해도, 뭐 해야지. 수학 공부를 하는 만큼은 나오는 그 성취감을 좀 갖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우선은 오늘 약간 좀 수업 진도는 막 여기서 더 나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이번에 이제 월수잖아요, 월수. 그렇죠, 월수. 만약 하게 되면 이제 수요일 날 하게 될 텐데, 수요일 날 만약 하게 되면은 제가 수업을 준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혹여나 그거를 혹시나 그 생각을 할까봐 그러는데,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거 교재를 공부하는 게 이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네. 혹여나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내 주변에서 진짜 공부 잘했던 애가 초등학교 것부터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진짜 아예 안 했던 애인데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은 다 놀렸는데 걔는 제일 잘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어찌됐건 수학은 개념이 비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외울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물론 이제 진짜 그냥 이걸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도 몇 개는 있어요. 몇 개는. 근데 그 개수가 진짜 한정적으로 적어요. 진짜 막 뭐 나는 이과니까 사회 공부 난 잘 안 해봤지만 사실상 사회도 이제 시대적 흐름을 보긴 해야겠지만 외워야 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죠. 영어 같은 경우도 문법은 물론 체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울 부분이 많고, 뭐 국어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학까지도 외워버리면은 뭐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머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유가 안 될 것 같아요. 머리도 이제 공간이라는 게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외울 게 많으면은 이도저도 안 되니까 수학은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수업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진로 고민 관련해서 짧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필요한 게 혹시 어떤 건지 해서. 잠깐만요. 전화가. 어때, 요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진로 관련해서? 그 고3 선택 과목 때문에 음, 조금 뭘 해야 될지 음, 고민하고 있었어요. 탐구야? 네, 탐구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음, 수학도 음, 수학이랑 국어 국어. 쪽은 아직 모르겠어가지고 음, 그리고 국어. 제가 국어는 잘 모르는데 수학은, 근데 꼭 문과라고 해서 확통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보다 미적이 되게 매력적인 과목이거든요. 하다 보면 재밌을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지금 문과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미적 수업은 안 듣지 않아요? 학교에서? 거의는 아직 안 해요. 안 네, 정해졌어요? 네, 그 미적 커팅 둘째는 저희가 모르는 거라서 음, 그럼 아직 확통 공부는 안 해본 거죠, 그러면은. 네, 그게 그쵸. 아직 안 지금 학교 진도가 지금 어디까지 나갔어요? 음, 그 어디지? 탄젠트 뭐 활용하는 거였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쪽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고등 수학이에요, 수학 원투예요? 거의 수학 그게 1이요. 응? 수학 1하고 있어요. 수학 수학 1. 원. 네. 수학 수능 원. 보내서 봅시다.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쪽? 음, 삼각함수 부분 잘 기억나요?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 생각함수. 음, 생각해도 생각함수. 삼각함수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해요? 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부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네, 이해하고는 네.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함수를 잘 듣고 음, 그렇다고. 오케이, 오케이. 지수 로그 앞에는 괜찮았어요? 지수랑 로그는? 힘들었어요? 네, 오케이, 거의 오케이. 다 거의 걸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혼자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힘들어요? 앞에 걸 몰라서 힘들어요? 아니면은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사실 같은 말이긴 한데, 음, 앞에 걸 잘 모르니까 더 이해도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앞에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학생들 요청해서 시험 성적이 너무 잘 보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어서 맞춰주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여가지고 내가 보기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근데 또 중학교 1, 2학년은 1, 2학년, 2학년 1학기까지는 금방 넘어가요. 다 구멍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갈수록 이제 구멍이 커지니까 그걸 이제 채워줄 건데 삼각 내가 왜 지금 뭐라 헷갈리지? 삼각함수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삼각비. 삼각비. 도형 같은 거는 음. 잘했어요. 아 그래요? 오 그래요? 삼각비도 잘했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혹시 그 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음. 약간 그런 걸 찍고 싶은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또 이왕 여기서 얘기 나온 김에 목차만 살짝 보여줄게요. 사실 개념 플러스 유형이 최신 거를 볼 것도 없고 갖고 있는 것 중에 최신 걸로 보자. 최신 걸로 보자. 이게 교재가 많다 보니까 다 열었거든요. 일단 목차 한번 볼게요. 소인수분해. 아까 소수인수 얘기했던 게 1학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한 거였고 정수 유리수, 문자 사용, 1차 방정식, 좌표 그래프 이 부분은 다음 수업 때 소인수분해 정도만 조금 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정수 유리수는 사실 우리가 복소수까지도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는 할 건 아닌 것 같고 좌표 그래프랑 정비례 반비례 이 정도 조금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1학기는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하다 보면은 각이 나오긴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주 정도면은 마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중학교 거를. 그리고 1학년 2학기인데 점선면각 이쪽을 좀 잘했다는 거잖아요. 도형 쪽을. 음, 원과 부채꼴, 부채꼴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쪽을 잘했고
그러면은 자료 정리와 해석이랑 좀 그래도 한번 쭉 그래도 보긴 할게요. 그래도 좀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음, 잘 했다고도 했고 막 크게 개념적으로 흔들릴 부분은 많지 않아서 앞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확통을 할 수도 있으니까 확통을 하기 전에 물론 확통을 바로 봐도 처음에 개념 정리가 잘 되긴 한데 그래도 이 자료 정리와 해석 이 부분이 상대도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2학년 1학기 볼게요. 2학년 1학기 유리수와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 그런 개념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지수법칙, 다항식, 다항식. 아까 다항식, 다항식 얘기했죠. 항이 뭔지도 얘기했고 또 방정식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분홍식, 연립 1차 방정식, 1차 함수와 그래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관계 이거 하고 내가 봤을 때는 2학년 2학기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2학년 2학기가 피타고라스 정리, 내심, 외심. 내심이랑 외심 개념 알아요? 조금 헷갈리죠? 조금 헷갈리죠?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고 또 닮음 그리고 평행선 또 무게중심 경우의 수 경우의 수도 이제 나중에 확통 개념에서 좀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하고 확률도 조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부분이 중학교 개념이 되게 쉽게 나와서 조금 개념만 좀 단단하게 하고 가면은 나중에 확통을 만약 하게 되면 금방 밀 겁니다. 아마 쭉쭉 밀 수 있을 거예요. 3학년 1학기 제곱근과 실수, 무리수와 실수, 근호를 포함한 식의 개념, 계산, 다항식의 곱셈, 인수분해. 여기서 이제 인수 얘기를 좀 하고 소인수분해 할 때 첫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인수 얘기를 좀 할게요. 인수의 개념, 인수는 참고 삼아서 나눌 수 있는 수예요. 나눌 수 있는 수. 나눌 수 있다라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고 나누어 떨어진 것끼리 분해를 하면은 그 다항식의 곱으로 다항식이든 단항식이든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시고 2차 방정식과 그 해, 2차 함수와 그 그래프. 여기서 이제 그래프 이제 좌표에 대한 개념을 이제 첫날 좀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음, 일단 지금 보통은 평면으로 생각을 하지만 공간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좌표를. 그것까지 이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학통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개념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첫날에 좀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3학년 2학기 삼각비 이게 아까 삼각함수랑 헷갈려가지고 삼각비의 뜻과 값 삼각비의 활용 원과 직선 현 접선 원주각 이 부분을 좀 잘했다는 거죠.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럼 좀 나을 것 같아요. 대표값과 삼포도 이 부분도 확통 부분 개념이 나오니까 조금 얘기를 하고 상관관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이런 중학교에서 나오는 확통 개념이 되게 쉽게 잘 설명이 돼 있는데 막상 또 확통 교재 펼치면서 또 보면은 앞에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개념을 단단하게 하고 내가 목차를 쭉 보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빠를수록 좋으니까 빨리 넘어가면은 넘어가고 혹시나 또 구멍이 있으면 또 다시 살짝 오면 되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점점 이러면서 구멍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개념에 대한 구멍이. 그런 것도 혼자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선생님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공부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수업 때는 일단은 교재를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숙제가 있진 않을 거예요. 숙제가 있진 않더라도 그래도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계속 해보세요. 내가 시키지 않더라도 본인이 찾아가면서 하면은 저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진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생각처럼 처음엔 잘 됐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서 좀 힘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처음 한 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대학 잘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신감 잃지 말고 하면 됩니다. 뭐든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고등학생이라는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많긴 한데 그 삶을 즐겨봐요. 고등학생이라는 삶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그래야지. 그러면 좀 더 풍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계속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좀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요일 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수업 끝나고 좀 그 영상 촬영한 거 보내줄게요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결정되면은 수요일 날 봅시다.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어머니한테 한번 얘기 나눠봐요 어머니랑. 이런 수업이 괜찮았다. 아니 이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거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고 괜찮으니까. 사실 이제 어머니 돈이 들어가는 거고 학생은 시간을 쓰는 건데 저는 그냥 제가 단순히 수업을 늘리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지인 학생이 잘 공부 습관 가져가지고 경찰이든 아니든 본인이 원하는 꿈을 찾아서 잘 도전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 맛있게 먹어요. 네. 네.